뉴스의 새로운 기준. 김종대 뉴스업. 2021년 교육부의 첫 번째 정책 목표는 학교의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는 것입니다. 올해는 더 많은 학생들이 대면 수업을 받도록 등교 수업을 확대하겠습니다. 다만 모든 학년 모든 학생들이 전면 등교를 할 수 있는 시기는 지역 사회의 감염 위험 정도나 우리 국민의 백신 접종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신중하게 결정할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대의 뉴스업 김종대입니다. 오늘 이훈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21년 업무 계획에 대해 발표하는 내용 들으셨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지만 교육 불평등 해소를 위해 등교 수업을 신중하게 확대하겠다는 내용인데요. 해결해야 할 과제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김종대의 뉴스업, 오늘은 이 뉴스부터 시작합니다. 나쁜 일은 일어나기 마련. 좋은 일이 일어나려면 정신줄 번쩍. 병들지 않은 건강한 뉴스, 건강한 대화. 몸에 좋은 것 뉴스 생로 병사의 비밀. 뉴스의 본질, 뉴스의 비밀을 파고드는 시간, 뉴스 생로병사의 비밀 시작합니다. 뉴스빙하 김미나 시사평론가, 뉴스와산 김수민 시사평론가,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첫 번째 뉴스 역시 화산이 준비하신 교육부 오늘 개학 방침 발표인데요. 드디어 올해는 학교에 봄이 오는 모양입니다. 개학은 연기가 없다, 이렇게 발표가 나왔죠? 네, 상황이 변한다고 해서 개학을 연기하지 않는다라고 교육부에서 업무 계획을 발표를 했고요. 네. 또 등교 수업을 확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네. 여기서 개학이 곧 등교 수업은 아니다라고 할 수 있고요. 확진자가 늘면 랜선 개학하면 된다. 이런 방침. 원격 교육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그래서 이 뉴스의 비밀은 등교 안전은 여전히 검증 중이다. 아하. 라고 하는 것이고요. 전면 등교의 경우는 감염의 위험 정도라든지 백신 접종 상황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할 예정이고요. 예. 그리고 우선 등교 대상에 대한 얘기도 나왔는데 유아, 초등, 저학년, 특수학교 이렇게 돌봄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학생들부터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늘려갈 예정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네. 그리고 이제 또 초점이 모아질 만한 학년이 고3, 고등학교 3학년 아니겠습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등교를 확대할지 말지는 곧 발표하겠다. 그럼 추가 발표가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자세한 계획들이 다 발표된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자, 이렇게 등교 수업이 확대된다. 이거는 지금 어떤 상황에서 그 자체 결정이라기보다는 방역 상황에 연동된 거 아닙니까? 네, 예, 그렇습니다. 확진자 숫자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조정될 수 있다. 이런 뜻으로 얘기하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네. 자, 지난해는 개학이 늦춰졌었어요. 그래서 4월에 온라인 개학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엔 개학 연기를 안 한다. 이 점이 작년하고 가장 달라 보입니다. 네, 4월 개학을 했고 또 그 개학이 온라인 개학이었거든요. 그때까지 원격 수업이라든지 이런 준비가 충분히 안 돼 있었기 때문에 학습 사이트 접속 불량이라든지 예. 이런 먹통 개학이라고 하는 오명을 쓰기도 했었습니다. 아하. 근데 작년 내내 원격 수업, 등교 수업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예. 실험을 해봤고 이제는 시스템이 어느 정도 완비가 됐기 때문에 예. 이번에는 온라인으로 하더라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있겠죠. 뭐 자신감 있는 얘기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노하우가 축적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허. 그리고 온라인 원격 수업 외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서 학교의 인원을 3분의 1 혹은 2분의 1 이내에서 등교를 시킨다거나 이런 방법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것들을 또 해봤기 때문에 만약에 감염이 발생을 하더라도 예. 원격 수업으로 전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아하. 학교 운용상의 노하우가 축적된 부분들 예.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개학 연기가 없다라고 발표를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예. 근데 이제 개학 이후에도 감염자의 수준에 따라서 등교의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은 아직 열려 있다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발표를 가지고 야 이제 코로나19가 많이 극복이 됐구나 이렇게 낙관할 것은 아니다. 계속해서 그래요. 주의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등교 수업을 어쨌든 확대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은 있는 거죠. 이 음. 방역 당국을 포함해서 정부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네. 이게 뭐 등교 수업을 이제 해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제 주로 지금 얘기하는 게 이제 돌봄 공백 뭐 이런 문제인데 예. 이 돌봄 공백 때문에 일어난 비극적인 사건 사고들도 이제 있었고요. 예. 그리고 실제 지금 이제 학부모들의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딜레마지 않습니까? 나가서 일은 해야 되는데 그동안 이제 아이를 봐줄 사람은 또 없고 네.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전면적인 등교를 이렇게 요구하거나 그런 걸 얘기하기에는 사실은 아직 불안한 거고 그래서 뭔가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에 따라서 이제 등교가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를 판단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이런 상황을 더 이제 좀 견뎌야 되는 것도 사실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아이고. 마침 이제 좀 백신 접종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시작이 되는 어떤 국면에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만약에 방역에서 좀 어느 정도 확진자 수를 줄일 수 있다라면 예. 그럼 이제 등교를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이제 확대할 것인가 이걸 중심에 놓고 이제 지금 계획을 짜는 국면으로 이제 보이고요. 그러니까 오늘은 대략적인 방향만 제시된 거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뭔가 근거가 있고 계획이 있어야 사실 실제로 등교 계약을 이제 좀 확대하는 것에도 이제 빠르게 좀 대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차원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뭐 학교의 문제만도 아닙니다. 방과 후 돌봄이라든가 네. 예, 지역 아동 센터라든가 이런 관련 시설까지 다 같이 가야 되는 문제지 이게 뭐 학교 개학의 문제로만 볼 수도 없는 거겠네요. 그렇습니다. 돌봄이라는 예. 학교의 상위 가치라든지 목표를 갖고 판단을 또 해야 될 문제겠죠. 그 제가 아는 분이 학생이 집에 넷이에요. 그런데 네. 컴퓨터가 집에 4대가 없었다고. 아, 그래서 작년에 아주 극심한 불이익을 받았어요. 집에 컴퓨터가 4대가 있는 집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4명의 자녀가 있는 집도 흔치 않죠. 그렇죠. 예, 그래서 하사님은 집에 컴퓨터가 몇 대입니까? 저는 데스크탑은 한 대입니다. 네. 그래요? 전 2대입니다. 그래요? 네. 아이고 모니터가 2대 축하드립니다. 모니터는 3개입니다. 네. 그러니까 다자녀 집은 이런 것도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그 논문이 화제가 되었었어요. 네. 학교에서 코로나19 감염 위험 적다 이런 취지의 내용이었거든요. 이 논문 때문에 정치권 논란이 상당히 시끄럽네요. 그렇습니다. 이 논문은 지난 22일 나흘 전에 이낙연 대표가 거론하면서 화제가 되었고요. 네. 그 다음 날 23일에 정세균 국무총리도 새학기부터 정상 등교 수업 방안을 검토해야 된다라고 교육부에 지시를 했습니다. 네. 이 논문 내용이 뭐냐면 코로나19 확진 소아청소년에 관련된 건데 이 소아청소년 사례를 조사를 해보니까 학교 내의 전파 사례는 2%에 불과하더라라고 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학교를 폐쇄하는 것의 이익은 제한적이다. 예. 그런데 그 폐쇄에 따라서 개인과 사회 모두에게 큰 피해를 야기한다. 그러니까 등교를 해야 한다 쪽으로 무게가 실려 있는 그런 논문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국민의힘의 윤희숙 의원이 비판에 나섰는데요. 일단 비판의 포인트는 등교 수업이 왜 안전하다는 거냐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논문의 내용 자체는 신뢰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볼 수 있는데 예. 비판의 포인트는 첫 번째는 논문이 작년 10월에 접수가 됐을 텐데 그 과정에서 정 청장이 어떤 의견을 방역 대책 수립 과정에서 개진을 했고 또 어떤 근거에 의해서 기각되었다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기각되었는지 네. 그러니까 왜 이거 논문으로 얘기하느냐 이게 과연 의사 정책 결정 과정에서 논의가 되었느냐 이 부분을 따져 물었고요. 네. 두 번째는 이건 조금 개인적인 부분인데요. 방역 책임자가 바쁠 텐데 학술 논문을 계속 쓸 심적 여유와 시간이 있었을지 의아하다. 요거는 좀 예. 예, 약간 다른 트집이네요. 네. 예. 그래서 그렇게 바쁜 사람이 뭔 논문 써냐. 뭐 여기까지는 조금 비아냥인데 그 앞에 질문 정책 결정에 왜 그땐 얘기 안 했냐. 네네. 예, 이 질문에 대한 정은경 관리청장, 질병관리청장 무슨 입장입니까? 일단은 논문을 쓰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질병관리청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역학조사를 하고 분석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걸 근거로 논문의 형태로 발표를 해서 전문가들하고 소통하고 또 검증을 받으려는 목적에서 쓴 것이다 예.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을 다뤄나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논문이다라는 취지로 볼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논문 결과에 대해서 약간의 오해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해명 내지는 반박을 했는데요. 예. 이 논문의 내용을 보면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그 지역사회 유행이 그 당시 크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 그 시절의 영향이라든지 감염 경로를 분석한 것이기 때문에 예. 3차 유행 기간을 포함한 하반기에 적용을 당연히 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예. 현실에서는 그 논문을 근거로 등교를 재개한다. 이런 논의를 할
여지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리고 오늘 교육부 발표도 잘 들어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학 연기가 없다고 했지 등교를 전면적으로 시행하겠다 이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좋습니다. 예. 연구는 연구인 거고 결정은 결정인 것이죠. 연구는 예. 실제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실증을 해서 이게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를 이제 보여주고 그 의미가 뭐냐를 이제 찾아가는 게 연구인 것이고 예. 그 연구들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현 시점에서 무슨 결정을 내릴 거냐는 중대본이라든지 이런 결정 단위에서 그 연구를 바탕으로 논의를 해서 결정을 내리는 것인데 예. 윤희숙 의원의 지금 비판은 그 두 가지를 섞어놓은 것이거든요. 왜 연구 내용은 이런데 결정은 그렇게 안 했냐 뭐 이런 취지의 비판인 것이고. 바로 그 점이에요. 그렇죠. 예, 제가 거기서 좀 여쭙고 말 안 끊어서 미안한데요. 네, 제 말을 그 점에서 듣고, 네. 그래도 다시 내가 질문 드린 다음에 얘기해 보세요. 자, 논문은 논문일 뿐이다. 네. 그런데 이낙연 대표는 그 논문을 인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등교 수업 확대하라는 쪽으로. 그럼 이 태도도 맞는 겁니까 이게? 이게 사실 정세균 총리, 이낙연 대표, 윤희숙 의원 모든 이 세 분이 예. 논문의 그 취지라든지 자세한 내용을 좀 간과한 것이 아닌가. 여야가 마찬가지네 그건. 네, 그래서 네. 이 논문에 다뤄지고 있는 그 시간이 작년 5월부터 7월까지 예. 국한되어 있다라는 것을 좀 충분히 감안을 하지 못했던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 논문이 10월에 접수가 돼서 12월에 발표가 됐습니다. 예. 그러면 이 논문을 가지고 뭐 정책에 지난해 하반기에 예. 쓸고 하고 말 여지가 별로 이미 한물 없었다라고 하는 갔다? 것이죠. 예. 그래서 이게 윤희숙 의원 또 학자 출신이기 때문에 잘 아실 텐데 예. 이것저것 마음을 비우고 혹시나 후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까 연구를 할 수 있는데 예. 그것이 안 쓰여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그게 바로 학문의 본질이라고 봐요. 어허. 학문으로 뭐 연구를 하면 다 쓰여져야 되느냐. 예. 하다가 보면 안 쓰여질 수 있고 나중에 봤더니 어떤 한계가 있어서 그 연구가 소용이 없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예. 근데 어쨌든 간에 연구를 했을 때 뭐 다른 측면에서 또 소화가 된다거나 적용될 수 있는 용용될 수도 있는 여지가 있고 어허. 또 어떻게 보면 공부라는 것이 네. 이유 없이 재밌어서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런 그래요? 것들 모든 걸 역시, 감안했을 때 이 학문과 정치를 반드시 그렇게 연결할 수 있는 것이냐 이런 궁극적인 질문도 저는 좀 던지고 싶어요. 아, 그래요? 같은 생각이세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 얘기도 달라요. 네. 근데 이제 시간도 없는데 질병관리청장이 왜 논문 써냐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한마디 하고 싶은 게 예. 코로나19는 인류가 지금까지 뭐 과거엔 경험했지만 예. 한 몇십 년간 경험하지 못한 사태 아닙니까? 예. 새로운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서 사실은 각국에 예. 이런 방역 기관 또는 방역 담당자들이 논문을 쓰고 거기에 참여하면서 공신력 있는 논문들이 많이 나오고 예. 그 논문을 바탕으로 세계 각국이 또 방역 대책을 새롭게 수립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예. 지금 말씀하신 학문의 역할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코로나19 상황에 코로나19에 관한 학문이라는 것은 굉장히 압축적으로 그 모든 과정이 지금 진행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백신도 마찬가지고 그런 점을 감안해야지 지금 뭐 시간도 없는데 논문 왜 썼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예. 이 학문과 정치를 모두 다 우습게 만드는 일입니다. 아, 그래요? 아주 신랄하시네. 다만 이번에 한 가지 예.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드러난 게 있는데요. 예. 코로나19 관련해서 질병관리청이 발표를 하는 논문들이 예. 학회라든지 학술지 중심으로 공유가 돼서 예. 여러 사람들이 바로 보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예, 이런 부분들은 좀 개선을 해서 이게 이번에 공개가 빨리 안 된 것이 혹시 숨겼냐 예. 이런 의문을 괜히 자아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같이 읽어볼 만한 거리가 있으면 예. 제각 공유를 함으로써 국민들과 같이 공부해보자 예.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우리나라 논문 데이터베이스가 일반에 다 공개가 안 돼 있죠. 네, 주로 그렇습니다. 연구자들 중심으로만 폐쇄적으로 공개되는 지금 네.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좋은 지적이었다고 생각이 드네요. 자, 어쨌든 논문과 이런 정보를 공유하는 우리 사회 시스템 한번 생각해보자는 취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 빙하가 준비하셨죠? 박영선 출마의 비밀, 부동산, 박원순 친문 표심입니다. 아하, 친문 표심과 박영선 출마의 비밀. 이게 어떤 연관이 있는지 일단은 좀 차차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박영선 전 장관이 공식 출마 선언을 했는데요. 잠깐 듣고 오시죠. 코로나19로 서울 시민들은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 고난과 어려움을 뚫고 회복과 재도약의 시간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봄을 가져올 사람,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서울의 봄을 위해 봄날 같은 시장이 필요합니다. 자, 서울의 봄이라는 단어가 눈에 띄네요.
이거 참 옛날 옛날 스타일. 예. 예, 민주화 운동 때 많이 그 역사 속에서 들었던 용어인데 오늘 어떤 의미로 이 서울의 봄 얘기한 겁니까? 이 서울의 봄은 코로나의 겨울을 건너서 새로운 서울의 봄으로 가겠다. 이렇게 봄날 같은 시장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온 단어인데요. 봄날 같은 시장. 네, 그래서 예. 서울시 대전환 이걸 내걸고 이제 지금 들으신 내용이 오늘 오전에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박영선 장관이 서울시 대전환을 내걸고 공식 출마 선언을 하면서 예. 비대면 시민보고 형식으로 이제 한 그런 말들이 예. 아름다운 음악 소리와 함께 지금 나온 겁니다. 저는 무슨 정치인의 출마 선언이 아니라 음악 방송 DJ가 얘기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아 근데 그 광경은 또 예. 예, 그 스티브 잡스가 예. 네, 애플사의 신제품을 홍보하는 것 같은 그래요? 그런 뭐 비슷한 모양새였습니다. 야, 이렇게 감성적인 접근 참 좀 낯설다는 느낌도 듭니다만 또 한편으로 듣기는 좋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익숙한 게 뭐 무기, 무슨 뭐 군대 뭐 이런 거 익숙하니까 아무래도 감성은 좀 또, 예. 예, 진짜 사나이 같은 거 부르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 그 저같이 하드 파워를 다루는 사람은 이런 소프트 파워를 다루는 이런 세계에 조금 좀 둔하죠. 어떻게 보면 박영선 전 장관도 하드 파워의 이미지가 있었어요. 아, 그러니까 그래요? 이 일을 열심히 한다. 예. 뭐 이념적인 것, 정책적인 걸 떠나서 그런 이미지는 확실히 형성돼 있잖아요. 아하. 근데 좀 부드럽다거나 예. 이런 쪽하고는 이미지의 거리가 있었거든요. 아. 이 부분을 박영선 전 장관이 서울시장 경선을 앞두고 굉장히 어허. 어필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많이 그런 점에서는 신선한 어떤 그 스타일을 보여줬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런데 따져보겠습니다. 서울시를 대전환하겠다 그럽니다. 그렇죠.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 부분이 하드합니다. 네, 아주 이 부분은 하드한 얘기예요. 예. 도시공간 대전환과 21분 컴팩트 도시 계획을 하겠다. 이렇게 21분 밝혔는데. 컴팩트. 와, 진짜 네. 컴팩트하네. 그렇죠. 이 반값 아파트,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이라든지 이런 일터, 그리고 문화 놀이시설, 공공보육시설과 최고의 초중등 학교가 예. 21분 거리에 다 있는 21개 컴팩트의 앵커를 만들어서 예. 서울을 다핵 분산 도시 형태로 만들겠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거 하나 단어가 밀어넣고 조금 싶다. 어려운데 다핵 분산 도시 처음 들어보는 용어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서울을 21개의 어떤 구역으로 나눠서 예. 그 21개 구역 각각에 예. 그 21분 안에 접근할 수 있는 모든 생활 기반이 다 있는 거예요. 자기 완결성을 좀 높인다. 그렇죠. 아하. 그게 핵이고 그 핵이 많아서 다핵이고 그 예. 핵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그게 분산돼 있다 이래서 다핵 분산 도시인가 봅니다. 아, 그럼 그렇군요. 저하고 빙하평론가님 공통적인 예. 민원사항이 생길 수 있어요. 뭐요? CBS를 은평구로 옮겨달라. 21분 거리 안으로 옮겨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고 본인이 목동으로 이사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사 지원을 해주신다면 생각해 보겠습니다. CBS 측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아, 제가 CBS 지원해 드릴 서울시에 수는 없고. 물어봐야 되는 거 서울시에? 네, 그런 그건 거예요? 네, 그건 어려운 것이 투룸 생활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목동 예. 투룸 쉽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응. 일례를 이렇게 들었어요. 박영선 전 장관이 예. 국회의사당에서 동료의도로 향하는 도로를 지하화하고 아하. 거기다가 보다 넓은 공원을 만들고 예. 그리고 도시농부의 삶이 가능하도록 수직정원 스마트팜을 만들겠다. 예. 그래서 시민들이 여기서 운동도 하고 채소도 가꾸고 뭐 헬스케어, 운동, 먹거리, 삶 이런 걸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 즉 이런 식으로 공간을 짜내서 그 공간에다가 우리가 즐기거나 또는 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집어넣어서 이제 21분 거리에 다 접근 가능하게 한다. 이런 이제 비전이고 예. 그다음에 특이한 게 국회가 세종으로 이전할 경우에 예. 그 자리는 국회의사당을 세계적 콘서트홀로 만들고 예. 의원회관은 청년 창업 주거지로 만들겠다. 그리고 소통관은 창업허브로 탈바꿈을 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 서울의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 그리고 돌봄과 교육의 대전환 이런 것들을 주장을 했습니다. 아, 대전환이 이런 내용이군요. 뭐 보니까 여의도를 예를 들었습니다만 완전히 여의도를 뭐 재창조한다 그럴까? 싹 갈아엎는 전혀 새로운 개념으로 비춰지네요. 이런 식으로 서울을 다 만든다. 그렇죠. 지금 여의도를 예로 들었습니다만 이 계획대로 하려면 21개의 그 어떤 곳에서 다 해야 됩니다. 대규모 개발이 다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렇죠. 예. 네. 그러면 또 이제 개발 붐이 불는 겁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서 같이 볼 게 이제 탐욕의 도시 논쟁인데요. 탐욕의 도시 논쟁. 네, 야, 박영선 오늘 이게 뭔가 좀 감성적 용어가 많이 나옵니다 오늘. 네, 좀 비유가 수사학이 좀 등장하는 게 네. 박영선 전 장관이 25일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이 보수 후보들이 민간주도 재개발 공약을 다 이제 했잖아요. 이제 예. 부동산의 공급 강화, 공급론을 이제 주장을 하면서 예.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서울이 탐욕의 도시가 돼서는 안 된다. 공공재개발을 늘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아하. 그러자 나경원, 오세훈 전 의원이
의원이 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걸 비판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나경원 전 의원의 경우에는 그런 특정 방식을 반대할 게 아니고 흥묘, 백묘가 중요하다. 예. 공공 재개발이든 민간 재개발이든 재개발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아니 성취자들을 위해서 흥묘, 백묘가 뭔 뜻인지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세요. 네, 이것은 까만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고양이가 쥐만 잘 잡으면 되지. 예. 까만 거, 하얀 거 왜 따지냐. 옛날에 이제 덩샤오핑이라는 사람이 덩샤오핑, 예. 중국이 예. 뭐 사회주의든지 자본주의든지 그게 뭐 중요하냐. 난 개방을 해가지고 경제만 발전시키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고요. 예. 예, 그 됐어요. 그 정도면은. 아, 그래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공공개발이냐 민간개발이냐 그게 뭐 중요하냐 이거죠. 네. 저도 좀 안다는 걸 지금 과시하고 싶었습니다. 아 예. 예. 저도 좌수우수론 얘기하려다가 말았습니다. 그건 또 이거 뭡니까? 어지럽네. 왼손으로 먹든 오른손으로 먹든 반만 잘 먹으면 된다. 아, 이게 그래요? 좌수우수입니다. 아 예. 아, 그래요? 아, 누가 한 이거 말이에요? 나오네. 그건? 누가 했더라? 예, 네. 제가 한 것 같기도 하고. 김수민이 했습니다. 예. 계속하세요. 그렇게 이제 얘기가 나왔고, 그다음에 오세훈 전 시장의 경우에는 재개발 재건축을 적대하는 이런 정책이 지금 부동산 정책 실패의 근본 원인 아니냐 이렇게 반론을 폈는데요. 아하. 그랬더니 박영선 전 장관이 다시 나는 민간 재개발 재건축을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발끈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요? 그럼 이게 이제 탐욕의 도시 논쟁인데 네. 이 논쟁을 보면 그럼 앞으로 서울시장 재보선에서 뭐가 쟁점이 될 거냐? 이거 사실 어. 볼 수 있는 대목이 다 나온 거죠, 여기. 아하. 결국 서울을 어떤 방식으로 개발하느냐. 예. 또 얼마나 개발할 것이냐. 많이 이런- 개발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후보들이 지금. 아 그래요? 그럼 쟁점이 아니라 오히려 일치하는 의제네. 근데 어떻게 개발할 거냐를 놓고 자기들끼리 그 점에서 갈라진다. 그렇죠. 당신의 오케이. 계획은 개발을 못한다 이러면서 치고받고 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이 마침 국가인권위원회가 박원순 전 시장 문제에 대해 가지고 조사 결과를 발표한 날이에요. 아무래도 이 부분이 또 쟁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발표한 게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날인데 예. 발표는 뭐 아무튼 이 나경원 전 의원이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습니다. 같은 여성이기에 민주당의 책임 있는 정치인이기에 짧게라도 미안함을 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예. 민주당의 후보로 나서는 것만으로도 지금 모렴치하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썼는데 즉 박영선 예. 전 장관이 출마 선언에서 박원순 전 시장 얘기는 한마디도 안 했다. 아하. 이걸 꼬집은 거고요. 예. 오세훈 전 의원도 마찬가지로 단 한마디 언급도 사과도 없었다는 사실을 많은 시민은 눈여겨보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아하.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양심이 있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고 사과해야 된다 이러면서 뭐 공격을 했습니다. 예, 제가 방금 국가인권위 발표가 오늘 있었다 그랬는데 어제 그렇죠. 발표한 겁니다. 네, 네, 그건 어제가 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어제 같고 참 네, 세상에 시간이 빨라요. 네. 나이 먹으면 다 그래요. 저도 저도 그렇습니다. 예, 나이 먹었구나 나도. 예, 하여간 정정해드렸습니다. 요점 분명히 하겠습니다. 박영선 전 장관 한마디 할 법도 하잖아요. 그런데 왜 이 문제는 건너뛴 겁니까? 이게 결국 뭐 불리한 이슈니까 언급 안 했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예. 근데 또 반대로 오히려 여성 후보이기 때문에 뭐 이런 점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그런 논리를 사실은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물론 네. 그게 맞느냐 틀리냐를 떠나서 예. 그런 점에서 사실 적극적으로 나서는 방법도 있고 예. 나경원 전 의원도 사실 이런 전략을 택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예. 왜냐하면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지금 경선 과정에 여성 가산점이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을 적극 활용할 것 같은데 예. 하지만 굳이 이런 선택하지 않은 여러 이유 중에는 사실 이제 당내 경선을 또 박영선 전 장관이 의식하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예. 지금 인권위 직권조사 결과에 대해서 이제 더불어민주당 일부 지지층 크게 반발을 해서 인권위에 대해서 뭐 법적 대응해야 된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마당인데 예. 과연 박원순 전 시장 문제에 대해서 사과를 한다거나 뭐 이렇게 접근을 할 때 그게 경선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냐 네. 이런 걱정을 하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그러면 앞으로도 한번 지켜보기로 하겠고요. 그런데 민주당 내 경선이 너무 화기애애해요. 박영선 전 장관, 우상호 의원 뭐 서로 아주 뭐 온누이 같이 다정해요. 어째 경쟁하는 관계 같지가 않아요. 그렇죠. 선거라는 것은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이제 사생결단하고 모든 걸 걸고 싸우고 뭐 이런 건데 예. 오늘 우상호 의원이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은 박영선 후보의 날이기 때문에 공개 일정 안 잡았다. 이런 화기애애한 모습을 과시를 했고 그리고 23일 날 남대문 시장에서 두 사람이 만났는데 예. 뭐 껴안기도 하고 뭐 서로 누나 동생 하는 사이다 이렇게 돈독한 관계다 얘기를 하는데 그 참 뭐 이래 사이가 좋아서 경쟁이 되겠습니까 이거? 정작 2018년에 이분들은 또 박원순 전 시장하고 3자 대결로 경선을 또 치렀던 이런 과거도 있어서 네. 상당히 좀 의아하죠. 예. 지금 이렇게 자제하는 것이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경선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가지 잡음 때문에 본선 경쟁력까지 훼손되면 안 된다. 지금 이제 아슬아슬한 선거
선거가 될 거니까요. 예. 그리고 두 번째로 둘 다 뭐 친문 적자 뭐 이렇게 평가받는 인물들이 아니기 때문에 예. 경선 과열 국면에서 지지층에 밉보이는 일이 또 발생하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점들 때문에 친문의 표심을 의식한 어떤 행보의 어떤 그런 부분도 이제 지켜볼 만한 대목이다라는 겁니다. 네, 아무래도 지지층을 많이 의식하는 그런 행보인 것 같습니다. 잠시 후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왜 뉴스는 태어나기만 하면 병이 들고 망가지는지 그 뉴스를 병들게 만들고 있는 건 도대체 누군지 병들지 않는 뉴스를 원하고 있지 그게 누구든지 그래서 우리는 김종대 목소리를 듣지 뉴스의 새로운 현상 뉴스의 생로병사 뉴스의 새로운 현상 뉴스의 생로병사 뉴스 생로병사의 비밀 세 번째 뉴스 들어가기 전에 준비된 내용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저는 거짓으로 누군가를 아프게 할 만한 어떠한 동기도 가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모두가 사실을 사실대로 받아들이고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받고 있을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해 우리 사회가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과 상처를 반복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힘써 주십시오. 저는 제가 전처럼 밝고 적극적인 태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들으신 내용 국가인권위원회가 고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의혹을 직권조사한 결과를 발표하는 장면입니다. 자, 화상께서 그 내용부터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인권위에서 거의 일반 법정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사실을 가려나가는 그런 작업을 한 것인데요. 피해자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같은 증거 자료라든지 피해자가 들려준 이야기를 들었다 혹은 그런 메시지를 봤다라고 하는 참고인들의 진술 또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일관성 이런 거에 근거를 해서 잠깐만요. 네. 예. 그 전에 제가 잘못 소개드린 걸 먼저 정정하고 가겠습니다. 방금은 국가인권위 발표 내용이 아니고 안경옥 전국 성폭력 3당 협의회 대표께서 이번 박원순 전 시장 사건의 피해자 입장을 대독하는 장면입니다. 이 점을 분명히 정정해 드립니다. 자, 인권위 발표 내용 계속 소개해 주세요. 그래서 발표 내용은 늦은 밤에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을 보낸 것, 그리고 집무실에서 손톱과 손을 만졌다는 것 등의 사실을 인정을 했고요. 예. 이것은 인권위법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예. 자, 인권위 이거 한 6개월 조사해서 나온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작년 예. 8월 조사당 9명을 구성을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예, 꽤나 시간이 걸렸어요. 그런데 이번 발표에서 성희롱이란 표현이 등장하면서 성추행이란 말은 또 안 썼습니다. 예. 예. 그 단어가 어느 것이 더 적절한가 이걸 떠나서 이거를 마치 성추행보다 정도가 낮은 행동이었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고요. 국가인권위법상의 성희롱이라는 개념을 적용했을 뿐인데 사실 한편으로 조금 논란이 있던 것은 인권위의 기존 자료에서 성추행이라는 단어가 혼용이 되고 있었거든요. 예. 왜 하필이면 성희롱이라고 썼느냐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어떤 단어를 쓰든 간에 문제가 약하다라는 뜻은 아니다라고 네.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문제는 서울시 직원들의 묵인방조 증거는 확인이 어렵다. 이거 상당히 논란이 있는 발표 대목이죠? 네, 이 피해자 측에서 성폭력이나 이 고충으로 요청을 했다라고 밝혔는데 네. 이 전보 요청이 묵살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이제 그 당시에 박 전 시장 때문에 전보 요청을 했다라고 직원들이 인지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라는 예. 이유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이 어렵다. 확인이 밝혔습니다. 어렵다. 예, 네. 사실관계를 확인 못했다 이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예. 하지만 인권위에서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라고는 분명히 지적을 했어요. 네. 인지를 하지 못한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고 예. 또 비서 업무의 왜곡을 묵인 방조했다라고 예. 제가 해석하기로는 그렇게 판단할 수 있을 텐데 뭐냐면 피해자가 시장의 어떤 사적인 일정이라든지 업무까지도 예. 챙겼다라고 하는 거 이거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라고 예. 하는 이런 권력 구조의 문제를 인권위에서 또 지적을 했습니다. 권력 구조의 문제, 구조의 문제가 있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2차 가해, 2차 피해 또 이런 거 막을 수 있을까요? 네, 그 뭐 현재 정치권에서 그런 사례가 나오고 있지는 않은데요. 문제는 일부 시민단체라든지 인터넷 농객 또 악플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도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정치권에서 리더십을 분명히 행사해야 된다. 이렇게 리플을 달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정치 성향이고 또 당파적인 지지가 어떤지 이 부분은 명확하게 드러나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그 해당 당파의 정치 리더들이 발언을 해야 된다. 예,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뉴스 생로병사의 비밀은 여기까지입니다. 뉴스 화상 김수민, 뉴스빙하 김민아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